팩 비타민. 자, 저희는요 늘 건강 숫자로 문을 여는데 오늘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저희 팀 닥터 권호중 박사님. 네. 여러분 키나 몸무게는 다 알아도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3명 중에 1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뇌졸중, 당뇨병, 또 심장병, 복부 비만에 제일 관련 깊은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이런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낮은 것도 뇌졸중의 확률을 높인다는 연구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계인 씨 정상으로 나왔고요. 예. 네. 이혁재 씨의 카리스마. 지금 네 분 중에는 수치가 가장 높지만 그래도 정상 수치 안에 드네요. 네. 저 지금 우리가 사진상에는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은요 정상이 130부터 230이지만 일반적으로 200 이상은 우리가 조심을 하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저 사진상으로 보면은요, 우리의 박노식 씨. 네. 저건 누구예요? 박노식 씨 누구예요? 저기서는 제일 어른이세요, 모습은. 지금 영화 살인의 추억 속 모습 그대로 백광호의 모습 네. 그대로 화면에 실렸지만 오늘은 이렇게 멋을 내고 오셨어요. 멋있죠? 근데 사실 여자분들은 콜레스테롤 걱정 별로 안 하시는데 수치가 어떻게 나왔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어디? 오. 170. 우리, 어머, 우리 박정수 양도 정상이고, 예. 오민아 씨 정상. 저 제 키하고 똑같아요. 그래요? 175. 예. 아니 근데 어떻게 근데 그- 어린 사람이 저렇게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지? 아유미 씨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제일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 나이 대개 보통은 160, 170인데 199 나서 아마 식사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조금 그렇죠? 조금 주의할 때도 있을 겁니다. 올라가. 제가요 이렇게 밥을 먹는 것보다요 과자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과자 같은 거 막 먹거든요. 초콜릿도 많이 드시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시기 그래서 우리 콜레스테롤은 항상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거는 그런 식품들이 있거든요. 인스턴트 음식이라든가 초콜릿 무슨 많죠. 그런데 그래서 대개 이 정도의 수치는 식이요법 가지고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아, 다행이다. 그룹 이름이 슈가래서 그래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무가당 이런 걸로 바꿔봐. 그룹 이름은. 무가당. 좀 쭉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건강 숫자 살펴봤는데요. 이 비타민을 꼭 챙겨보는 건강 모범생들이라면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 드립니다. 황금의 10분. 12세 이전에 결정되는 아이들의 평생 건강. 그러나 OECD 국가 중 어린이 사고 사망률 1위, 각종 질병과 사고에 노출된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위험에서 과연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열이 날 때 말을 못하니까 그때 제일 당황스럽고 어디가 아픈지 모르니까 마구마구 울면은 속상해가지고 같이 울어요. 애들은 어른들보다 표현력이 적기 때문에 증상을 제대로 표현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애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병을 키워서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대로 방치해뒀다가는 애기들한테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 황금의 10분. 우리 아이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라. 네, 오늘 황금의 10분은 가천의대 길병원 소아과 차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기를 키우는 마음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분이 여기 나와 계세요. 우리 초보 아빠 이혁재 씨. 예, 태연이 잘 크죠? 네. 지금 8개월째예요. 나 오늘 궁금한 게 너무 많고요. 아유미 양은 네. 혹시 최근까지 소아과 다니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어른이 돼갔고요. 이제 소아과는 안 다니고 어른과로 이제 미국에서는 내 나이 또래도요 소아과 다니는데 네, 지금 만 18세신가요? 예, 네, 만 맞습니다. 18세. 네, 미국에서는 만 20세까지 소아과 연령으로 돼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병원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만 15세까지 어린아이도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높은 치수가 나와요? 예, 소아과 적지 않습니다. 요즘 그 소아 비만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 경우에 콜레스테롤 높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니 이혁재 씨는 정말 태연이 때문에 병원 밤에 달려가고 막 그랬던 적 없어요? 밤에 가본 적은 없어요. 아, 그러세요? 하지만 예, 굉장히 신경 쓰이죠. 왜냐면 얘가 그 자신의 의사 표현을 아버지 저 지금 어디가 아픕니다라고 말할 나이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예. 아기가 아플 때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아. 그 부모 마음은 그래요. 아, 그렇진 않아요. 정말 그게 바로 엄마의 마음과 아빠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아 엄마들은 그래요? 그럼요. 그럼 아니 엄마 아빠 사랑이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저는 저희 아기가 아플 때는 차라리 제 와이프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맞아. 아기가 아프면요. 저도 의사지만 아기가 아프면 그냥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말을 못 하잖아. 아이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복통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이 애들한테서 올 수 있지만 특히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것이 가장 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배가 아프지만도 자기 표현을 잘 못해서 장에 구멍이 나서 병원에 오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애들은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소하게 넘겨서는 안 될 그런 위기 상황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보시죠. 지난 7월 9일 응급실에 실려온 3살 박이 가연이 하도 이제 아프다 보니까 어리광 부리려고 그럴 수도 있다 해가지고 에이 괜찮아 안 아파 괜찮아 돌아다녀봐 그럼 안 아플 거야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애가 이제 아프다는 게 막 이렇게 웅크러들고서 이렇게 걷고 그래서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엄살이 아니구나 이렇게. 며칠 동안 간헐적으로 계속된 복통.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일까? 심각한 감염 내지는 심각한 염증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표현은 아기가 계속 우는 것밖에 못하고 해서 이제 맹장이 터져가지고 진단 결과 가연이의 병명은 급성 충수염, 일명 맹장염이다. 그러나 초기 발견에 실패, 이미 복막염으로 진행된 위험한 상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술해야 됩니다. 아기 5세 미만에서는 좀 심한 경우에는 아기 목숨까지 위태로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해줘야 되고 더 끌면 안 돼. 지금까지 많이 끌었는데.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우리 아이의 위기 상황. 당신은 과연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아유, 참 화면 보면서도 참 안타까운 게 저렇게 3살 어린아이도 저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나요? 예, 조금 전에 그 정공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나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장이 터져서 오는 그 급성 충수염도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럴 때는 수술도 아주 커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수술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네, 보시죠. 예,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은 그 수술하면서 배를 이제 갈라놓은 장면입니다. 소리가 좀 들리죠? 예, 이건 석션이라 그래서 이제 안에 차인 고름 같은 것을 빼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 경우에는 이제 충수돌기가 터져서 옆에 이렇게 고름 주머니가 많이 형성됐기 때문에 많은 양의 고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충수돌기와 또 그 외에 이제 장이 썩은 것도 이제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유, 딱해라 그냥. 그러니까 아이가 말은 못해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보는 부모님들이 더 고통스럽겠죠. 네. 근데 아이가 아프면 표현을 못하니까 부모님들이 알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여기 또 우리 초보 아빠 이혁재 씨는 아이가 아픈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지금 그리는 거 보고 뭘 봐요? 혹시 내용물, 아. 내용물의 색깔, 변의 색깔을 예, 변의 색깔을 보면은 혹시나 장 쪽에, 소화기 쪽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어요. 다음에 이렇게 아이가 아픈데 냉정할 수 있을까요? 됐습니다. 태연이에요. 태연이에요? 네, 태연이에요. 태연이에요? 태연이가 울어요. 아니, 애가 이 지경이 되면 당신이요?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여자가? 소리 좀 낮춰. 애 울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당황돼가지고 진짜. 그렇죠. 태연이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당황되면은. 내 아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럼 진짜 그럼 생각이 여유나 달라지네. 태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아이가 아플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부모가 당황하지 않도록 마음을 좀 평정시키는 것이죠. 점검해야 될 상황이 예, 맞습니다. 있으면 몇 가지 점검해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아기가 언제 마지막으로 대변 받는지 아세요?
그걸 제가 일 나가서 잘 모르는데 그래요? 예, 네. 오늘 아침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변 본 것이 언젠지 그 시점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 기저귀 변도 보셨지만은 그 변에서 혹시 피가 묻어나오지는 않는지, 그 설사나 구토 내지는 또 머리가 아픈지, 또는 하다못해 이제 기침이 있는지, 그리고 전신적 질환 증상으로서 열은 나지 않는지, 그리고 피부에 또 뭐 발진은 동반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 애가 껐동안 하면 애가 갑자기 토하면서 열이 나면서 막 울어요. 집에서 관장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더니 그래도 애가 막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울어요. 네. 보니까 다른 병이더라고요. 예, 중첩증인가 중첩증 뭐. 같은데요. 네. 그게 걸려갖고 한번 혼난 적이 너무 있어요. 애를 그 어린아이를 관장을 자주 해서 애가 아픈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애들한테서 그 조금 전에 보셨던 충수염보다도 더 흔하게 급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장이 꼬이는 장중첩증이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네, 보실까요? 화면 보시죠. 열은 없었고요. 설사도 없고. 이거는 뭐 울음소리가 잦아지는데요. 정신 질환이 경련만 예전에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바로 풀 거거든요. 예, 지금 장이 꼬인 상태로서 애들 수술하지 않고 진단과 이제 치료를 동시에 하는 공기 정복술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공기 외에도 뭐 생리식염수라든가 아니면 방사선 조영제 같은 것을 넣어서 이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저 상황을 견딜 수는 있는 건가요? 예, 좀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낯선 곳에 들어서서 더 저렇게 자지러지게 운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취 같은 건 안 하는군요. 예, 마취는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듯이 저희 떠먹게 된 부분이 보이죠? 그 장이 이제 꼬여 있는 그 부위죠. 저걸 빨리 해결을 안 할 경우에는 응급 수술을 해야 되죠. 지금 바로 풀렸죠? 까만 그 음영이 없어졌죠? 공기가 들어가면서. 성공적으로 잘 풀린 경우입니다. 아이고. 예, 왼쪽에 시행하기 전에 꼬인 장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풀린 모습입니다. 자, 지금 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응급 조치를 해서 해결이 됐지만 네. 이게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아주 위급해지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냥 수술해서 풀리면 그나마 또 다행인데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치명적인 결과까지 초래하는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적정한 시간이라는 건 얼마나 네, 될까요? 적어도 한 48시간 이내에는 저게 풀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응급처치로 소화제를 먹여도 예, 소화제 큰일 같은 것이 이제 만병통치약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소화제뿐 아니라 뭐 진통제 같은 거 그것도 네. 좋겠다 생각되지만 예. 그런 것도 의사 처방 받기 전에 쓰면은 더 안 위급한 좋은 상황이 거예요?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소화제를 먹인다고 돼요 그게? 되지도 않죠. 예, 물론 그러니까 되지 마음이 않죠. 급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안 좋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깨변 부릴 때는요 병원 가는 거 좋아하는데요. 근데 배가 이렇게 학교 가기 싫을 때 배가 아파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병인가요? 예, 깨병이에요? 아유미 다운. 예, 그러니까 자주 그러셨죠. 예, 오랫동안 자주 이제 배가 아픈 경우 아이들한테서도 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흔한 거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어른들도 얘가 또 꾀병 부리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아주 주의해야 될 병으로 만성적인 복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잠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도에 궤양이 있을 때도 복통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소화성 궤양이 아이들한테 있다 그런다면 놀라는 어른들도 적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때문일까?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예, 이런 것은 이제 스트레스일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 하나의 경우에도 스트레스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위 속인데요. 지금 잘 보시면은 닭살 모양으로 점막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절성 위염입니다. 아이들한테서만 주로 발견되는 병인데요. 90% 이상에서 헬리코박터균이 동반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잘 치료를 해줘야 되겠고요. 또 헬리코박터가 이제 몸 안에 계속 남아 있게 된다면은요, 성인이 돼서는 그 위암의 원인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는 중학교 여자 아이였는데요. 반에서 모두 1등하고 또 학원 가란 얘기 안 해도 정말 챙겨서 열심히 다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자주 배가 아프다고 엄마가 데려오셨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좀 다양하게 장 전체에 걸쳐서 궤양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크론병으로 밝혀져서 지금 몇 년 동안 약을 먹고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왜 어릴 때 보면은 정말 할머니께서 아유 내 손은 약손 하고 이렇게 쓸어주시면은 배가 네. 다 나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예, 저도 뭐 어렸을 때 네. 예, 그런 그 장 마사지 같은 거 예, 부모님한테서 받아본 적도 있죠. 그때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의학적인 효과라기보다는요. 예, 지금 예, 장 마사지를 할 때 뭐 순서가 꼭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양손으로 번갈아 가며 위에서 아래로 좀 쓸어내리고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살살 쓸어내리고 아니면 또 전체를 문질러 주면 확실하게 근육이 긴장됐던 것이 네. 이완이 되고 또 긴장이 풀어지면서 복통이 소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만성적인 통증이라 하더라도 또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통증이라 하더라도 아이한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세심하게 마음을 쓰셔야지 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이들 건강을 위한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으면은 한 말씀 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솔로몬도 약같이 좋은 것이 즐거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건강에 위협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건강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천의대 차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